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일용입니다. 자, 선생님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여러 시사 프로그램이나 방송에서 아마 여러분들 저를 많이 보았겠죠. 네. 어, 그런데 선생님은 연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이제 범죄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를 위협하면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예전처럼 누군가 길거리에서 마구 폭행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또 집에 침입을 하고 마구 끔찍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범죄들만 우리 주변에 있던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많은 시대가 변하면서 범죄자들도 변화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과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범죄가 있었죠. 이렇게 범죄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코패스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이 여러 우리 친구들 진로 상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많이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농담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야, 쟤는 그냥 사페 같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정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개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개성들이 어떤 거대한 이런 우리 정상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친구는 사페 같아 막 이런 표현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많은 역량들을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어, 누군가 친구들을 낙인하고 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왜곡되게 평가하는 것은 장난으로라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성향이나 성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선생님이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두 다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다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상의 범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가는데, 사람들을 조금 조정하거나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친구들한테 어디 여러 명이 같이 어울려서, 예를 들어서 놀러 가려고 한다면 어디에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좀 이끌어가기 위해서 친구들을 막 설득하죠. 야, 여기 가면 이런 거 먹는 게 좋아. 또 여기 가서 이런 걸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어딜 둘러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우리들은 하게 되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들이 이렇게 맞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이코패스들은 끝까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자기의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주장을 이어가는 건 괜찮은데 주장을 이어가면서 정말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거나 주변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위험한 사이코패스들의 행동과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차례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사이코패스야. 제 쉽게 말해서 무슨 또라이 같아. 막 이런 표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기도 합니다. 서로 우리는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나면 화가 나요. 그런 말들이 계속되면 계속 화가 나고 이렇게 계속 화가 나면 결국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구나. 나는 이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없구나. 사람들은 나를 다 계속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상처받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 가득 빠져서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사이버불링, 그루밍 성범죄. 특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루밍 성범죄인데요. 가스라이팅은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 그 내용이냐 하면 쉽게 설명을 선생님이 들어보면 가스라이팅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지적을 하거나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어떤 지적 그다음에 그것을 지적함으로 해서 바꾸고자 하는 이런 가해자의 심리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뭔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문제는 실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공격하는 것. 이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내가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조심하고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또 지적받거나 혼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데 그루밍 성착취 범죄는 여러분 달라요. 이것은 지적하거나 또는 뭔가 바꾸고자 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루밍 성착취 범죄는 친절함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접근하는 범죄가 그루밍 성착취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그루밍은 친절을 베푼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자, 어떤 친절을 베풀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또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또 나한테 뭔가 이렇게 제재하지 않는 사람, 나를 좀 자유롭게 놓아두는 사람, 그리고 나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좋게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의도를 왜 그러지? 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시도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이 범죄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접근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뭐 게임 시간 얼마만 금만 해야 돼, 그다음 공부해야 돼, 끝없이 공부해야 돼, 학원 가야 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야, 나쁜 사람이 누구야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좋고 나쁜 것을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는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를 나누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는 늘 잔소리해. 학교에 가야 되고 끝없이 공부하고 학원에 보내는 것이 부모가 할 역할인 것 같아. 너무 답답해.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구분을 다시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그런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마치 좋은 사람처럼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루밍 성착취 범죄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 범죄의 첫걸음은 뭐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인데요. 여러분, 그 첫걸음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아야 될 질문들을 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학교 어디 다니니? 친구는 많아? 부모님의 직업은 뭐야? 뭐 이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게임을 하던 아니면 대화를 나누던 여러 SNS에서 마주친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적인 정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에 다니고 부모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몇 시쯤 되면 집에 들어오지, 너 사는 곳은 어디야,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요 필요하거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체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쁜 의도를 갖고 있거나 불필요한 시도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얻어내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냥 우리는 그렇지, 난 무슨 학교 다녀요, 몇 학년인데요, 우리 선생님은 어때요, 난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떤 일들을 하시고요, 자주 늦게 들어오시거나 뭐 이래요. 이런 얘기들을 사사롭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많은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모르는 사람들과 디지털 상에서 뭔가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첫 번째, 나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들은 최대한 누군가 질문해서도 안 되고 내가 먼저 말해줘서도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돼서 이 범죄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얻어내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할까요? 아주 은밀하게 사사롭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선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아, 내가 무슨 어떤 물건을 사고 싶고 어떤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지 마라, 그리고 혼만 났어. 그런데 누군가
누군가 그 사이에서 친해진 어떤 사람이 야 괜찮아 이거 비싼 거 아니니까 너도 써봐 선물이야 라고 주면 우리는 또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갖고 좋다 나쁘다를 선생님이 절대 평가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 관련된 정말 신체적인 노출과 또 질문들, 너의 신체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제는 많이 친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사사롭게 그 사람이 야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봐 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되게 무례하거나 또는 내 스스로 나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절에 대해서 그런 그 부탁이나 질문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들 절대 무례하거나 버릇없는 청소년으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명심할 것 첫 번째,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절할 때 내가 무례하거나 또는 버릇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선생님이 얘기했죠.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줘봐.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낸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협박과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단계, 이제 사진을 찍고 협박을 하는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자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때가 되면 이제 성범죄의 피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이게 뭐지? 왜 궁금하지?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성적인 어떤 그 이 변화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체 변화와 또 자신의 머릿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충분히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들을 이 범죄자들은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 가해자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다든지 성적인 어떤 보호나 가르침, 교육을 한다는 이런 핑계로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접근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마치 알려주는 것처럼 자신의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어떤 호기심 또 신체 변화들은 매우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숨기거나 나쁜 일들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런 우리 그 성스러운 정말 고귀한 어떤 그 인류가 이어져 가는 것들이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끝없이 착취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이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착취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죠.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려다 말았던 것은 뭐냐면 이 범죄자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요. 워낙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해왔기 때문에 정신적인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 주변에서 부모나 또는 친구들이 이것을 지금 이 친구가 위험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게 밝혀지죠. 밝혀지고 범인이 체포됩니다.
체포가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정말 저한테 잘해 주었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도와준 분이에요. 제가 좋아서 같이 그런 성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해자를 대변하고 변명을 해줍니다. 나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형법상, 법률상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법률상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반드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피해자가 아니요, 저 사람, 저 선생님, 저분은 그냥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응해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처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루밍 접근 방식. 첫 번째, 여러분들 피해자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 뭐죠? 정보 수집. 그다음에 이제 경계를 허물기 위한 선물, 좋은 사람으로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사진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데, 대표적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점차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 연락하지 마. 야, 너는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너 아버지한테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 우리끼리 비밀이야. 너 제일 친한 친구 누구야? 같은 학교 다니는 누구입니다. 그 친구 결코 내가 볼 때는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가족과 부모와 내가 자꾸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부모와 친구와 주변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차단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점차점차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또 점차점차 내 친구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상하게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자꾸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뭔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하시는 것이 이 범죄를 막는 가장 그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주변 친구들에 대해서 그루밍 혹은 가스라이팅이 행해진다고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일단 관찰을 해야 되고요. 당사자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당사자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너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너 뭔가 위험한 그루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당사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런 그 징후가 보인다면 여러분들 그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알리거나 정말 가족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친하니까 이 친구 내 말 들을 거야. 내가 정말 친한 친구라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충고하면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이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제안하고 권해주고 싶은 것은 주변 사람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만약에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면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든 아니면 부모든 또 선생님이든 주변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가 사건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제3자가 신고를 해도 가해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 가스라이팅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분명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요.
계속해서 정신적인 지배하에 있으면서 착취를 해 나갈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률에서 이것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자체가 심리학 용어나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1938년에 연극으로 나왔던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비롯됐는데 그 이후에 심리학자가 이렇게 정신적인 지배를 받는 그 범죄가 있다라는 것을 연구 발표하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용어이지 법률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법률적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성인 여성이나 성인 남성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법에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연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성적 접촉으로 인정하면 사실 처벌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심하거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네, 조언을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올리신 김민 선생님은 아마 그 보호자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언을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가 수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사회적 경험이 없습니다. 막연한 조언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접근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조언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잘 수용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꾸준히 알려주어야 할 좋은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 쓰신 분이 선생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우리 그 청소년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정말 나를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이런 아주 그 취약한 심리적인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요. 아이들한테 그런 사회적 압박이나 압력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고 잘 듣고 이해해주고요. 이렇게 막연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온라인상에 너무 오래 있지 마.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질문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고요. 네, 교육 내용을 공유해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많이 전파를 해주시고요. 저는 퇴직을 한 이후에 지금 범죄수사를 직접 투입돼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최소한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자꾸 알려드리고 전파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길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